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큰 거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미국 초강력 세컨더리 보이콧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거 한 방 맞는 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나 그 상대가 지금 북한이 안 되고 우리가 될까봐 지금 우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관련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미국 상원에서 오토 원비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서 17일 현지 시각으로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방수권법의 39개 조항 중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한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 접근 자체가 차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각 개인, 각 기업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다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거는 그냥 아예 북한 전체 포괄적으로 북한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은 미국에게 이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미국과 거래할 수가 없고 또 그 북한에게 도움을 준 그 금융기관 또는 그 기업과 새끼친 다시 제3자 여기까지도 제한을 걸겠다. 완전히 지금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 금융기관이 걸려들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됩니다. 어떤 금융기관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이 상원에서 이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하원에서 탄핵 가결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인하면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자, 오토 원비어법이 왜 무서우냐? 바로 이겁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KB국민은행입니다. 제가 우리 KB국민은행을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게 이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 미국의 그 아메리카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 송금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뭔가 코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로 치면 계정입니다. 계정.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하려면은 유튜브 계정을 내야 되고 그러면 제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하려면은 게임에 캐릭터 만들려고 하면은 역시 게임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해가지고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스위프트 코드는요, 1977년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가 간의 자금 거래를 위한 식별부호 서비스입니다. 각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의 고유의 스위프트 코드를 부여받아서 국가 간의 송금, 입금을 처리하는데 고유 코드가 없으면 달러와 유로 등 외환 거래가 불가합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의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 제재를 통해서 자금 융통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자, 북한에는 스위프트 코드를 차단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도 현대자동차 법인이 있고 전 세계 현대자동차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도 각 지사에 월급도 주고 부품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도 자기네들끼리 송금을 막 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기업도 이 스위프트 코드가 있고 우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또는 국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도 다 외환 거래를 하지 않으면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 스위프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거래를 하면은 그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시켜 버리겠다. 이것은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가 없으면 아예 국제적인 무역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켜 버리겠다. 혹시 미국에 계좌 있으면 그거 그냥 자산 동결 안 주겠다 이겁니다. 압수다 이건 압수. 이 엄청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세계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1977년에 만든 체인인데 여기에 다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중국,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해서 블록체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가면 미국 빼고 하자.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 유튜브 채널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삭제해버리는 거. 계정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정 폭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면은 그 캐릭터 삭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예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작년인데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력을 한번 보여줬던 내용인데 라트비아의 ABLV라는 은행이 파산한 사건인데 이 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분석망에 의해서 북한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아서 미국의 금융제재, 즉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라트비아 3위 규모 은행이 제재 발표 2주 만에 파산한 사건입니다. 라트비아 뭐 여러분들 라트비아 잘 모르시겠지만 라트비아 그럼 뭐 과거 소련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불량 국가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련에서 독립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친미 국가고 지금 현재 나토국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는 이 동유럽에서는 꽤 잘 사는 국가고 지금 미국과 너무나 밀착하고 있고 미군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굉장히 구애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과 불법 자금 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아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하겠다라고 했더니 고객들이 그냥 돈을 다 인출해버린 겁니다. 왜? 미국이 자산 동결해버리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다 인출해버렸어요. 그래서 파산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2주 만에 그냥 파산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시중은행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무역으로 생존하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국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우리 국책은행이 그런 위험성에 저는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돼요. 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대북 협력을 외치고 있는 우리 국책은행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서가지고 뭐 화이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국책은행이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불법 송금한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참 곤욕을 지루했었죠. 그 은행이 산업은행인데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그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은행들 다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보도 다 나왔죠.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심해라. 니들 지금 이렇게 하면 농협 뭐 이런 몇 개 은행들, 신한은행 몇 개 은행들 다 미국의 재무부하고 통화다 했죠. 직접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해라. 걸리면 간다. 그러고 지침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뭐 정부가 막 밀어붙이니까 각 은행들이 TFT 만들어가지고 뭐 대북 협력하는 어떤 TFT 만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딱 받고는 전부 이제 납작업 들였다가 지금은 그런 TFT 대부분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은행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자, 이 산업은행이 어떤 일을 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지난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한반도 평화번영 포럼의 박병석 대표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 더불어민주당이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150명을 초대해서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남북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27차 북한 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으로 시중은행이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경협 연구 및 금융상품 출시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남북 화해 무드라는 부채질을 한 것에 은행들이 맞장구를 친 것이었다. 라고 이제 문화전을 21일 보도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난해 남북 화해 무드, 9.19 공동선언, 그리고 그 판문점 선언 이런 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신용은행들이 막 정부에서 펌프질 하니까 전부 이제 경협 관련 상품 출시했다가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다 철수하고, 이 문화저널 21일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중단됐다. 산업은행만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자, 산업은행 여러분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저는 산업은행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래하는 기업들 많죠. 미국하고 거래하지 못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제재에 이어서 국제사회도 이제 북한의 인권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초강력 세컨더리 보이콧을 마련한 이 상황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제재를 하자고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전원 합의 형태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이 마련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빠졌다. 유엔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하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자,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 뭡니까? 김정은을 처벌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정부는 2008년도부터 쭉 공동제안국, 그러니까 공동제안국이 한두 개 나라 아니에요. 60여 개 나라. 60여 개 나라. 그냥 전 세계에서 이름값 좀 한다는 나라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서명을 했다가 올해 빠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김정은 처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는 보여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도 사람입니다. 그 북한 인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북한군 못 먹어가지고 북한군 입대 최저 키가 142cm예요. 142cm. 남자인데 142cm가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 중에 142cm 요즘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북한은 못 먹고 헐벗었습니다. 그 북한 인민들의 인권 우리 지켜줘야죠.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 북한 인민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책임 있는 자, 이 자만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정부는 여기서 빠집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은행 지금처럼 위험한 짓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원비어 법안에 서명하면 시범 케이스 하나 나올 겁니다. 라트비아 은행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책은행이 저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동결되고 그 엄청난 피해의 회월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 정부 정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중국과 러시아가 철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지금 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왔다 가고 나서 갑자기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를 초청해서 또 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틀 후에 우리 대통령이 또 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철도. 이거 오비 일학입니까?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이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 체인에서 빠져나가는 독자적인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블록체인에 우리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경제 치명타 각오하면서 이제 인권이라는 명분까지 버리고 있는 대북 정책,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세계 유수의 중견 리더 국가로서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위상을 지켜야 됩니다. 인권 보호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헐벗은 북한 인민들 우리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